제가 잘 모르고 오긴 했는데 참 잘 왔죠. 집이 가까웠어요. 집이 바로 여기였고, 예. 근데 와서 보니까, 그냥 아이들 뭐 운동화 같은 것도, 야구화 같은 것도 여기 저희 보관함이 있어요. 신다 작아지면 보관하고 또 갖다 놓고 신고 뭐 이런 거. 요즘 아이들 부족한 거 없이 잘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좀 많이 달랐고, 그래서 그리고 감독님도 되게 존경스럽고, 일단 재학생 부모님들이 드리는 뭐 아주 사소한 볼펜 한 자루도 그냥 안 받으셔요, 절대. 네. 그리고 뭐 야구부가 뭐 규율이 좀 엄격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차라리 저는 그 감독님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사석에서 뭐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한 곳.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분은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규율이 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 편했거든요. 그런 거 없이. 감독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할 일만 하고 아이들 케어만 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일단. 그러니까 진짜 어떤 게 더 힘든 건지 그 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에 나가서 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정말 잘하는 선수만 활용한다거나 이렇지는 않고, 정말 저희가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같이 활용을 하고 경험을 쌓아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관중석에서 본 감독님의 그 어떤 그 타순이라든가 이런 포지션, 이것이 사실은 좀 이해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전에 저도 리틀 쪽에서 했을 때는 이기려는 야구, 어떤 학교는 번트만 돼가지고 우승하는 팀이, 특정 팀들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조금 운영 방식이 많이 다르시다. 이기려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정확하게 짜서 그 타순을 짜실 텐데 일정하시더라고요. 제일 잘하는 친구 1번. 그러니까 잘한다는 표현보다 잘 치는 친구가 무조건 1번. 그리고 이제 2, 3번은 가위바위보. 저는 처음에 어떤 친구가 4번이라고 해서 깜짝, 제 아들이 뭐 4번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잘 쳐서 4번이 아니고 가위바위보를 잘해가지고 4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졸업할 때쯤 되면 가위바위보 달인이 되겠네요. 그 자기들끼리 그거를 또 즐기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는 한편으로 이기는 야구를 했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봤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번들돼서 우승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애들한테 원하는 스윙을 강하게 해서 자기 스윙을 해야 되는데 왜 저 팀은 번드만 되지,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은 적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신감 있게, 오히려 스탠딩 아웃을 당하는 걸 더 혼나게 하는, 스윙을 해서라도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가장 특히, 하여튼 가위바위보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재학생일 때 뭐 선배님한테 그런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뭐 반이 된다 그러는데, 이 야구판은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프네. 마음에. 그리고 진짜 우리 이 야구하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너무 잘 대변해준 어떤 그런. 여기 청구초등학교 애 야구를 뭐 기술적으로 그리고 뭐 엘리트로 이렇게 지도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방침을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저 놀이로서 일단 대하고 두려움 없이 그 나이에 맞게. 그렇지만 그 나이에 한 인간의 그 커나가면서 있어서 성장 과정에서 뭐 알아가야 되는 도리라든지 인성, 그런 거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한국에서 이 엘리트 스포츠를 시키면서 부모님들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계속 애가 야구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서 겪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내공을 키워주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침을 많이 받은 곳이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애가 타석에서나 또 이제 뭐 수비할 때나 판단하는 거,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력. 근데 그게 누가 봤을 때는 잘한 거일 수도 있고 못한 거일 수도 있고 사인이 없으니까요. 근데 후에
결과가 좋았을 때는 뭐 서로 더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근데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왜 이렇게 판단이 돼 있는지를 이제 서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하나 이제 야구라는 하나 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제 좀 공통점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그걸 한 30년 더 하셔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네. 100세 시대에. 아, 힘듭니다. 근데 감독님이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오, 한 번도 뭐 연세를 여쭤보질 않았어. 그래 방금 미신으로 올해로. 올해. 아니 제가 처음 뵀을 때도 저걸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하고 싶은 부모님들은 이 영상 보시고 청구초 한번 찾아와서 감독님하고 좀 상담 좀 하시고, 그리고 와서 지내 보시면은 진짜 후회 없이 애들 인성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걱정 안 하시고 청구초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애가 잘하네요. 이런 말씀은 듣기 좀 어려우실 테지만. 네. 많이 어렵습니다. 야구만 와서 배운 게 아니고 이제 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학생들 와서 같이 홈스테이 하고 했던 거나 뭐 마무리에 뭐 담력 훈련 한다고 가서 애하고 뭐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야구도 배웠지만 뭐 그런 추억거리를 같이 만들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얘 친구들이 이제 뭐 정말 여기서 야구에서 다 프로 갈 수 있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야구하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그런 추억거리를 만들었다는 게 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그 운동시키는 부모님들이 항상 뭐 초등학교가 됐든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고 뭔가 프로라든가 어떤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나가는 과정으로서만 이거를 이 시간을 인식을 하는데 이 자체를 의미 있게 네. 정말 값지게 경험하고 겪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요. 예. 그 올해는 일본 코로나 교류가 때문에 뭐 네. 없어서 좀 아쉬우시겠다. 그렇죠. 예. 저는 아이를 둘을 지금 여기 재학생이고 한 명은 졸업생인데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서 리틀도 하고 지방에 있는 학교를 했다가 이쪽으로 서울로 전학을 온 케이스예요. 큰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5학년, 6학년을 보냈고 작은 아이는 이제 4학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큰아이를 졸업시키고 나서 중학교를 올려보냈을 때 느낌하고 여기서 이제 재학생이 이제 있으니까 그 느낌이 다른데 졸업하고 나서는 재학하고 있을 때는 봤을 때는 여기 되게 특이하다 그랬어요. 정말 청구초가 정말 특이하구나. 적응하는데 조금 다른 데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 되게 특이한 곳이구나. 좀 별난 곳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학 졸업하고 나니까 우리 감독님이 우리 아이의 비빌 언덕이 돼주시는 거예요. 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 어디서 뭘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야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분이 대부분 없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런 분이 돼주신다는 건 정말 큰 힘이시고 여기 우리 청구초에 지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습니다. 청구초 되게 좋은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다닐 때는 힘들고 그랬어도 이게 지나고 나서는 다 어떻게 목이 메어서 말을 그래서 어쨌든 아이한테 좋은 감독님 만나게 해준 게 제가 제일 아이한테 해준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3년째 이제 저희 아이가 야구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여기 온 건 우리 아이가 선택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여기 와보고 형님들이 엄청 인성이 좋다고 그
아이 4학년인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여기 왔고 지금 우리 아이 꿈은 초등학교 야구 감독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야구장에 가기 싫다, 뭐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었고 또 가장 좋은 거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되게 선후배 관계가 되게 돈독하고 되게 오래되신 선배님들 존재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2년 선배님이신데 길거리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포옹할 뻔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저희 초등학교인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 꿈이 초등학교 감독 참 좋네요. 감독님이 곧 그만두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아이를 어디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감독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독님을 보고는 정말 아이를 그대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뭔가 야구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런 신뢰가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구부 하면서 제가 이제 환경적으로 많이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아이를 맡기고 여기까지 왔던 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디든 가든 항상 이렇게 지도 선생님, 감독님이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아이가 정말 좋은 감독님을 이렇게 밑에서 이제 배우고 있고 또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애가 초등학생인데 그게 밑거름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서 가장 그게 장점이고 예, 저희 아이한테 가장 혜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예, 지금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얼마 전에 저희 아이랑 그 야구를 하면서 지도자의 관계들 얘기를 들고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은사다운 은사는 청구초등학교 감독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참 얘를 스타트를 시작을 할 때 참 옳은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아버님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어쨌든 여기가 뭐 야구 쪽 이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또 뭐 얼굴 나가서 또 뭐 이렇게 무슨 말이라도 말 한마디 하면 또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표현이 너무 나누면 약점이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감독님의 약간 무덤덤함이 사실 더 좋거든요. 예. 저는 뭐 칭찬 이런 것들도 그것도 좀 평가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칭찬도 저도 사실 잘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감독님이 뭐 저도 가끔씩 이렇게 뵈러 오면은 그냥 이게 반가워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예, 잘못 왔나 가끔 그랬는데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니까 감독님 원래 이런 분이구나 오히려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막 그 하시는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친절 베풀지 않으시고 네 그런 면 어찌 보면은 뭐 우리 사회가 또 뭐 좀 친절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강요하는 면이 좀 있잖아요. 예, 그게 뭐 저는 좀 오히려 좀 불편한 편이라서 그래서 감독님 뵙기가 좀 편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